무섭다입니다. 댓글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신복을 거는 순서, 신복을 개는 방법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신복을 거는 방법이나 순서가 구슬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 우리 어르신네들은 이런 격식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양굿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제가 무당이 됐을 30년 전만 해도 직접 가서 굿을 같이 하면은 그 당시에는 신복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 충청도에서는 그때 우리 무당 어르신들이 신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한복을 입고 굿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전라도 식기굿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하얀 한복을 입고 굿을 하지, 머리에 꽃갈같이 생긴 것만 쓰고 굿을 하지 신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전라도에서도 지금은 식김굿이 다른 굿과 섞여서 굿을 이중굿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충청도에서도 과거에는 안질거리라 해서 오로지 하루 종일 경문만 읽고 끝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충청도에서 굿을 해도 한양굿과 이북굿과 뭐 다양한 어떤 선거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굿을 진행하는데 이 신복의 순서, 걸려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도 아직 전라도 식기굿 하시는 분들은 하얀 한복만 입고 해요. 굿이 전국의 굿이 서로 좋은 말로 습합이 됐다, 습합 섞였다고 그래요. 좀 나쁜 말로 짬뽕화되고 있어서 짬뽕도 맛있게만 끓이면은 정말 맛있는 짬뽕이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수박을 먹으면은 수박 알맹이에 빨간한 속살을 먹는 것이 수박을 먹는 의미인데 그 수박의 껍질을 가지고 자꾸 그 껍질에만 매여 있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수박의 껍질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껍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박의 알맹이라는 거예요. 이 속뜻을 알고 신복의 순서를 좀 뒤바꿔서 걸었다 그래도 굿이 잘못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순서를 알고 걸었을 때는 좀 더 굿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뿐이지 이 신복의 순서를 뒤집어 걸고 잘못 걸었다 해서 굿이 잘못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수박 껍질을 내가 가위를 오리든 칼로 자르든 수박 껍질을 파내든 그냥 주먹으로 때려서 깨 먹든 수박 알맹이는 맛있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형식과 절차에 너무 매이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이런 순서를 안 가르쳐주고 잘못 걸었다고들 막 혼을 내고 나무라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걸 보이는데 이 한양굿의 신복을 거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게 다른 게 없어요. 다만 한양굿의 순서상 굿의 순서에 맞춰서 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사의대를 걸게 돼요. 불사의대, 하얀 불사의대. 그 다음에 불사거리가 끝나면 이제 산거리라고 하죠. 계중에 따라서 한양굿을 하시는 분들도 산거리를 먼저 하시고 불사거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변에서 한양굿도 서쪽굿, 북쪽굿이라고 그래요. 지금 구파을 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데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산거리를 먼저 해요. 근데 이제 동쪽굿, 남쪽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대문 일대나 이쪽 노량진 쪽으로 굿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불사거리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산거리 옷은 산신의대는 이렇게 굿이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먼저 문 앞에다 걸게 되어 있습니다. 문 앞에. 원래는 이것도 문 안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처마 끝에 걸게 되어 있어요. 문 밖에. 근데 문 밖에 처마 끝에 걸면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게 이제 어떤 안 좋은 것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방 안에다 걸었는데 원래는 방문 밖에 처마 밑에다 걸게 돼 있어요. 처마 밑에 거는 의미는 이것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산이나 우리가 다니는 땅이 보통 황토 그러는데
황토이라고 말은 하지만 빨간 황토 그래요. 황토를 표현할 때도 빨간색 흙이다 그래요. 그때 빨간색이라는 거는 나의 핏줄을 의미하고 그래서 산을 의미하고 본향을 의미하고 내 뿌리가 되는 조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석에 이 빨간 옷을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본향님 예전에 과거에 내가 한 동네에 살면서 구슬하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면서 구슬할 때에도 저 산에 우리 조상님들이 산소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 오십시오라는 상징이다. 그래서 요즘 쉬운 말로 하면은 지금 조상님들에게 전골 치는 거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지금 조상님들 오십시오 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산신의대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선왕을 상징한다. 선왕, 본향, 당산을 상징한다. 그래서 반드시 빨간 의대는 이렇게 문에다 걸고 굿을 하게 되죠. 이것이 지금은 이북굿이다 경상북도굿이다 상관없이 전국에 다 이렇게 문화가 퍼져서 지금은 제가 경상도에 가서 구슬해도 전라도에 가서 구슬해도 빨간색 산신의대 본향의대 이 옷은 이렇게 문 앞에다 걸어놓고 구슬해요. 아마 경상도에 하시는 분들도 전라도에서 구슬하시는 분들도 이 문화가 이제 전파가 돼서 이렇게 문에다 걸어놓기. 원래는 이 문 밖에 처마 밑에 걸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불사의대 다음에는 원래는 산신의대가 걸리는 것이 맞겠죠. 근데 산신의대는 이렇게 문 밖에 문 안에다 대문에다 방문에다 걸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는 이제 이 대신의대 가망의대가 걸리게 돼 있어요. 대신의대 가망의대라는 것은 대신의대나 가망의대라는 것은 가망이라는 말은 집가자 돌아가실 망자 죽을 망자 이 망할 망자랑 죽을 망자랑 같아 한글로 쓰면은 그래서 보통 망자라고 그래요. 망자 죽은 조상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사거리 산거리가 끝나면은 조상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거리. 근데 원래 또 이 한약굿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구파발에서 의정부 쪽으로는 북쪽굿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가망거리를 별도로 떼어서 놀았고요. 이 동쪽굿에 지금 동대문이나 노량진 쪽으로 남쪽 굿을 하시는 분들은 산거리에 이어서 가망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산거리와 가망거리가 구분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산거리가 독립된 거리로 분화되면서 산거리 따로 가망거리를 따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상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놀이굿이 되는 거예요. 놀이굿. 지금 한약굿을 하시는 분들도 대안주거리, 장군님거리, 상산거리라고 해서 이 장군님, 신장님, 대감님을 노는 이 거리를 제일 중요한 거리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모든 굿에서는 이 불사거리, 산거리 대신 가망거리가 가장 중요한 거리예요. 그 의미는 자 불사의대에는 그냥 하얀 옷이죠. 그런데 장군님 의대를 바라봐도 장군님 의대 전체가 파란색이 아니라 끝에가 하얀색이 달려 있어요. 산신의대도 보면은 산신의대 끝소매 끝동에 하얀색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창부의대도 마지막에 하얀 끝동이 달려 있어요. 이 의미는 과거에 어른들이 이 장군님 의대가 실질적으로 장군님들이 이 옷을 입을 때에는 여기가 전체가 파란색이지 끝동이 달리지 않아요. 근데 무당들이 굿속에서 입을 때는 끝동을 달아서 입는 것은 장군님도 저 마지막에 하는 창부시까지도 불사님의 합의가 있어야지 된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사거리예요. 근데 불사거리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가망거리, 조상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님도 결국은 내조상님이고 장군님도 어디서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장군님도 결국은 내조상님이고 창부시까지도 결국은 내조상님이 합의를 받아서 굿을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군님 옷에서도 장군님, 신장님, 대감님으로 옷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사 할아버지 옷은 한양굿에서도 굿거리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몸찌의대라고 해요. 몸찌의대. 대부분의 무당들이 다 도사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몸찌의대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제
제 신복을 보면 요거는 오늘 이제 구슬하시는 지금 애기 무당 오늘 무당 되는 사람 옷이고 요것이 제가 입는 옷인데 제가 30년을 입은 옷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는 기성품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써. 지금은 이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30년 전에 이게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이거 25,000원 주고 산 옷이에요. 25,000원. 근데 아직도 저는 30년 전에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서 흉배까지 달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요것은 가격이 저거의 10배 됩니다. 10배.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몽들이도 이렇게 요즘은 요것은 원단이 이 자미사라고 그래요. 자미사. 그 다음에 요것은 그냥 국사라고 그래요. 국사. 그래서 통상 이 자미사 원단이 가장 한약굿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이쁜 옷이고요. 아직도 장군님 옷 역시 이 흉배도 하나 없는 이 국사 원단 이거 역시도 그 당시에 제가 25,000원 주고 산 게 아직도 30년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의대도 보면은 아직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이 옷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옷이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수꽃 통상 우리가 천신꽃이라 그래요. 조상님을 대접하고 우춘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우한꽃도 사실은 천신의 제수꽃에 속하는 거예요. 우한꽃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거는 게 아니라 진옥이꽃만. 진옥이는 무당내 진옥이는 전 또 이렇게 걸어줘요. 무당내 진옥이는 그 조상님을 보낼 게 아니라. 근데 일반 가정집에 일반 제갓집 진옥이는 이 조상님이 그 제갓집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9시 끝나면 조상님을 보내야 드린다. 그래가지고 일반 제갓집의 진옥위에서 많은 이렇게 옷을 방향을 바꿔서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상님이 오늘 잘 놀고 가시라고 이렇게 방향을 해서 걸어주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옷이 평상시에 진옥이가 아닌 진진옥이, 묵은진옥이 어쨌든 진옥이 꽃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걸어주고요. 진옥이가 아닌 모든 꽃, 제수꽃, 우한꽃, 병꽃, 뭐 관제꽃, 사고꽃, 예방꽃, 삼재풀이 어떤 꽃도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거느냐 이렇게 거느냐에 따라서 구세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 옷 모양만 보고도 오늘은 진옥이구나 아니면 오늘은 제수꽃, 우한꽃, 병꽃이구나 이거를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창보대가 있고요. 요 선왕의대라는 거는 저 나름대로 이것도 몸찌의대라고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창보대인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순서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띠를 두르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띠를 항상 쓰기 때문에 맨 앞에 걸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자선녀는 여러분들도 굿을 해보면은 한양굿에도 이북굿에도 동작거리, 선녀거리라는 굿거리가 없어요. 없는데 동자선녀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점을 보고 생활을 하면서 거의 가장 많이 움직여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씨 동자선녀는 가장 앞에다 먼저 걸어줍니다. 옷을. 그래서 애기씨 동자선녀가 어른이라서 앞에다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애기씨 동자선녀는 요즘 말로 하면은 행동대장이다. 행동대장. 최일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에다 걸어준다. 그래서 옷을 거는 순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옷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같은 디자인인데 한약굿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옷의 주름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은 주름을 더 많이 넣어요. 그 이유는 문화상 원래 지금 이북굿은 이쪽 지금 남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에서 하던 굿이었고 그 당시에 무장들이라는 무장들 변방에 외적의 침입을 잡는 무장들은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로워 이 주름을 훨씬 더 많이 넣고 여기가 더 푸하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도 같은 디자인인데 불사의대와 이 장군님 의대와 디자인은 같은 디자인인데 불사의대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불사님을 부처님 똘만이라고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불사님이 그냥 하느님의 다른 일입니다. 재성님이나. 그래서 불사의대는 장삼이라고 불러요. 장삼이라고. 그 다음에 이 장군님 의대는 정확한 이름은 천익이에요. 천익. 하늘 천자 날개 익자 써서 하늘 날개 옷이다. 천익이라고 하는데 이 천익이 발음상 철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철익이 다시 철육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남철육이라고 해요. 남철 색깔이 남색이라서 산신의대는 홍철육이라 해요. 홍철육. 원래 정확한 이름은 남천익 홍천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쓸 때는. 근데 읽을 때는 남철육 홍철육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매가 짧은 옷들이 있어요. 소매가 짧은 옷들은 이 신장의대, 그 다음에 대신의대, 가망의대 포함해서 이것은 전부 다 동다리라고 그래요. 동다리. 동다리라는 말은 여기에 보면은 이 옷자락 옆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 옷자락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이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통 우리가 소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매 이렇게 회장을 넣는 경우 있잖아요. 소매나 L이에 그래서 회장단이 이걸 동이라고 그래요. 끝동. 그래서 요걸 동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요걸 동이라고 그래요. 여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걸 동이라고 그래서 동을 달아놨다 해서 동다리. 그 다음에는 소매가 이 천릭이나 장삼에 비해서 소매가 좁죠. 소매가 좁아서 이거를 보통 좁을 협자 써서 원래는 협수라고 하는 협수. 이렇게 생긴 옷을 협수라는데 우리나라 발음에는 형님을 발음할 때 형님 안 그러고 성님 그러는 사람들 많죠. 그것을 정확하게 국문학적 용어로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좁을 협자 협수인데 발음이 협수라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섭수라고 그래요. 섭수. 형님, 성님, 협수, 섭수. 그래서 섭수라고 해요. 섭수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대신복에 한해서만큼은 이 동다리라는 말이 몽두리라고 바뀌게 돼요. 몽두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다큐멘터리 가면은 몽골 사람들이 입는 옷 그것이 이제 나중에 두루마기라고 그래요. 두루마기라는 말은 이 전체를 두루두루 막았다 그래서 두루마기라는데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입는 옷과 비슷하다 해서 몽두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신장님 의대 한해에서는 과거에 조선시대 때 포졸들이 입는 옷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제시대 이후에는 그 전에는 이것이 그냥 똑같이 섭수 동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신식군대들이 들어와서 신식군복이 생기면서 이것이 과거에 구식군대 군인들이 입던 옷이다. 그래서 구군복이라고도 해요. 구군복이라고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걸 쾌자라고 해요. 쾌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구군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쟁 났을 때 입는 군인들이 입는 옷을 해서 전복이라고 해요. 전복인데 이제 발음이 전복이라 해요. 전복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전복과 쾌자 보통 이렇게 쾌자라는 말은 또 요즘은 조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끼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도포라는 것은 소매가 좀 짧고 이 지금 천릭은 여기에 주름이 있는데 소매만 짧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길이도 짧고 폭도 좁고 그래서 이 천릭보다 물자가 많이 원단이 좀 절약이 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릭은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외출복으로 많이 입었고요. 외출복으로 이것은 남자들이 집안에서 평상복으로 입었다. 평상복을 입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 도포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물자가 귀해져요. 물자가 귀해지니까 원단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의미에서 소매폭도 많이 줄어들고요. 소매 길이도 줄어들고 이 주름 넣는 것도 없어지면서 도포라는 게 생겨요. 근데 저 도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유행에 따라서 바지통이 넓어졌다 커졌다 에리가 넓어졌다 커졌다 그 다음에 바지도 길이가 짧아졌다 좁아졌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행 따라 생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천리게 변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더 개량돼서 더 옷이 원단이 더 아껴진 것이 이게 이제 몽들이 동다리고 이것이 훨씬 더 편안해서 그래서 부안말에 가면은 부안말에부터 지금은 이런 옷을 평상복으로 입는 분들이 절 계신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가면은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이런 두루마기를 많이 입고 있었죠. 지금도 남자들이 보통 어떤 행사를 할 때 남자들이 외출복 예복으로 두루마기를 많이 입죠. 거꾸로 근데 이 도포는 외출복이 아니라 집에서 남자들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옷이다. 근데 이제 돌림자가 도자 돌림이다 보니까 도사할아버지 상징으로 옷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저는 뭐 도사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잘 안 입고 오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저도 올해 제가 2021년도에 30년 만에 우리 할아버지 도포를 한 걸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옷들은 다 옷이 원단이 옛날에 25,000원짜리 원단인데 요거만 하나만 제가 그 10배 되는 옷을 30년 만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올해는 좋아하셨나 많이 바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복이 이게 다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이렇게 치렁치렁한 작두복도 없고요. 갑옷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욕심부려서 하면 좋은데 그 갑옷을 내가 샀다고 갑옷이 있다고 내가 장군님이 더 오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경우에는 특히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제가 굿당에 다니보면 이북구 타시는 분 경상도 가시는 분들은 저 도포만 해도 천문도사 따로 지리도사 따로 굴문도사 따로 양명도사 따로 도사할아버지 옷만 한 10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거 입으면은 어떤 도사할아버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 다음에 이 또 대신몽들이 또 대신복도 불사 대신 하나 불린 대신 하나 말문 대신 하나 글문 대신 하나 부적 대신 하나 대신복도 한 10벌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저 신당에 탱화도 글문도사 탱화 하나 말문도사 탱화 하나 천문도사 지리도사 탱화 하나 산신할아버지도 태백산 산신할아버지 한 분 지리산 산신할아버지 한 분 계룡산 산신할아버지 산신할아버지 등불도 한 20분 모시세요. 그러면은 전국의 팔도에서 산신할아버지 다 각을 테고 그 다음에 장군님도 동방 청제장군, 남방 적제장군, 서방 백제장군, 북방 장군, 장군님에 대해도 한 20번을 마치세요. 갑자장군, 가불장군, 병신장군, 을축장군 뭐 그렇게 60갑자 장군님을 다 모시세요. 얼마나 그러면 잘 불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시고 대신에 저는 오늘 여기 제 동작 옷도 안 꺼내놨는데 동작도 꺼내놓으면은 30년 전에 그냥 이렇게 걸어놓다 보니까 막 향그름 촉그름이 묻어가지고 떼꼬작물이 철질 흐르는 건데 제가 창피해서 못 보드려요. 창피해서 못 보드. 중간에 저도 한번 새 옷을 사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 옷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요거 2편으로 신복을 개는 거 다음 편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